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윤입니다. 중공 당수 시진핑은 자신이 키운 왕 샤오홍을 매우 신뢰하고 있지만 일부 분석에 따르면 왕 샤오홍은 공안 시스템에 많은 자기 사람을 배치해 왕가군이 형성돼 이미 시진핑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중 하나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2023년 12월 12일과 13일 시진핑의 베트남 방문에는 중공중앙위원회 총서기 차이치와 외교부 장관 왕이는 물론 중공공안부장 왕 샤오홍과 함께 갔습니다. 항상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는 시진핑은 중공의 관행에 따라 출국할 때는 꼭 중앙경찰보위국 직원이 동행합니다. 예를 들어 저우홍쉬 중앙경찰보위국 국장이 시진핑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시진핑의 베트남 방문 전 과정에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공공안부 부장인 왕 샤오홍이 중국 내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시진핑의 베트남 방문에 동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시사평론가 외사는 시진핑이 같은 공산국가인 베트남에서도 누군가 그를 암살할 것을 두려워해 가장 신뢰하는 왕 샤오홍을 데리고 호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환영 인파 속에서 누군가 가운데 손가락을 지키던 CCTV 영상과도 일치합니다. 왕 샤오홍은 푸젠성에서 시진핑의 부하였고 푸저우시 당위원회석이었던 1990년대 시진핑이 푸젠성시 당서기에 올랐을 때 왕 샤오홍은 푸저우시 공안국장으로 시진핑의 안전을 전담했습니다. 도비닷컴의 이전 보도에 따르면 당시 왕 샤오홍은 시진핑 집 아래층에 살았고 펑리웨아는 시진핑이 출장 중일 때 공연하러 나가야 할 때면 딸 시밍제를 왕 샤오홍의 집에 머물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왕 샤오홍은 이런 교차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진핑의 신임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왕 샤오홍은 이후 시진핑에 의해 공안부 부장으로 임명돼 중공이 가장 중시하는 칼자루를 관장했고 시진핑이 홍콩과 신장을 방문할 때 왕 샤오홍은 항상 그와 함께하며 경호를 책임졌습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시진핑에게 여러 차례 충성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중공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샤오홍 공안부장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항저우에서 열린 전국 공안국장 세미나에서 정치의식을 강화하고 신시대 펑차오 체험을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이른바 펑차오 체험은 중공이 1960년대 저장성 펑차오 지역에서 대중을 이용하여 이른바 계급의 적을 감시, 탄압, 교화하기 위해 사용한 반인륜적 관행을 말합니다. 1963년 11월 마오쩌둥 중공 전 당수는 펑차오 체험을 전국에 확산시키겠다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후 중공이 주도한 많은 정치운동에서 이런 대중 독재 수단은 자주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수많은 중공 말단 관리와 중공이 강제로 구분한 이른바 지주, 부자, 반정부, 나쁜 네 부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1월 27일 독립평론가 차이샹쿠는 X 플랫폼에서 펑차오 체험이 곧 중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이 운동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왕 샤오홍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마오쩌둥과 시진핑을 나란히 놓고 펑차오 체험을 홍보했는데 하나는 시진핑의 위상을 마오쩌둥과 일치하도록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폭풍 같은 대중운동을 외부 세계에 전면적으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펑차오 모델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중공은 또 새로운 집단이 이전 집단과 싸우게 해 하나의 폐쇄된 곳에 갇힌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대중의 투쟁이 과열되면 중공 고위층이 개입하여 온도를 낮추고 심판을 진행합니다. 결국 한 집단은 옹호하고 다른 한 집단은 벌을 주는 것으로 이런 방법으로 대중을 통제하는 모델입니다. 후베이성과 산시성의 무장경찰 책임자들도 지방정부가 주최한 펑차오 체험 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재미 독립학자 우쭈어라이는 펑차오 체험에 무장경찰이 참여한 것은 이전에 없었던 일이라며 만약 중공지방정부가 민간 항쟁을 처리할 수 없다면 중공 무장경찰이 진압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손은 부드럽게 다른 한 손은 단단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시진핑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펑차오 체험은 사실 중공에 연좌제를 실시해 하층민들이 청원하지 못하게 하여 중상층 정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공은 실제로 모든 사회 문제를 가장 낮은 계층을 압박하여 은폐해 왔습니다. 하층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무장경찰을 동원해 해결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이 정말로 무장경찰을 동원해 지방민 탄압에 동참한다면 시진핑이 총애하는 왕샤오홍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6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바그너 우두머리 프리고진이 전격 쿠데타를 일으켜 푸틴 정권을 흔들 뻔했습니다. 푸틴은 이를 무마했지만 이후 시진핑이 이끄는 중공에 중국판 프리고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습니다. 이에 평론가 두정은 상보에 기고한 글에서 시진핑이 중공 장악에 성공한 것은 바로 시진핑파에 의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공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현재 충성스러운 측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에게 가장 위험한 인물은 군과 무장경찰이 아니라 총을 가진 경찰에서 통제력이 제한된 차이치 중앙경호국장이 아니라 공안부장 겸 중앙서기처 서기 왕샤오홍입니다. 공안 소식통에 따르면 왕샤오홍은 2022년 자오크저를 대신해 공안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관장하기 시작한 이후 전국 31개 성의 지방공안청 청장을 교체했습니다. 게다가 모두 왕샤오홍이 직접 뽑은 사람으로 교체되었는데 말하자면 새로 부임한 중공공안 책임자 중 상당수가 왕샤오홍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정에 따르면 왕샤오홍이 중국 내 200만 명 이상의 경찰을 관할하고 공안부 특수국을 총괄하고 있으며 특수국의 직책은 안정유지, 대테러, 중요보안 업무라며 시진핑의 측근으로 널리 알려진 왕샤오홍이 프리고진과 푸틴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정은 시진핑은 지인만을 쓰는데 익숙하다며 왕샤오홍도 시진핑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왕샤오홍은 순리진과 쿠정화의 정치 조직을 숙청하면서 전국에 많은 측근을 배치했다. 인맥으로 이루어진 이 팀은 아무런 제약 없어 야심가들의 야망에 불을 지펴왔을 것이다. 왕샤오홍은 항상 겉으로는 시진핑에게 충성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에는 왕샤오홍을 은밀히 부추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 결과 중공공안 체제 내의 사람들은 왕샤오홍만 마음에 두고 시진핑은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즉 공안은 시진핑의 군대가 아니라 왕샤오홍의 군대가 되는 것이다. 시진핑은 중공회의에서 이른바 두 얼굴의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왕샤오홍이 자기 부하들을 공안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투입한 사실을 시진핑이 전혀 몰랐을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위안비는 시진핑이 자신이 키운 친강과 리상푸를 잡아들일 수 있었다면 왕샤오홍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왕샤오홍을 상대로 3가지 동작을 계속했다고 재미평론가 천폭홍은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왕샤오홍이 겸직하고 있던 중공 특수국장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박탈하고 왕샤오홍의 적수인 왕저총을 광둥성에서 베이징으로 전출시켜 특수국장 자리를 맡긴 것이다. 두 번째 동작은 전국 공안협회 회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왕샤오홍을 해임하고 공안부 차관 시관루에게 그 자리를 맡겼다. 세 번째 동작은 왕샤오홍이 수년간 호흡을 맞추어온 류차오 공안부 차관을 2023년 9월 13일에 해임한 것이다. 류 차관은 이후 중앙위원회 사회공작부 산하 중앙기울검사위원회와 중공 국가감찰위원회의 기울검사 팀장으로 임명했다. 천폭홍은 왕샤오홍이 공산당 제20차 중공중앙위원회 대회에서 시진핑 권력 선점에 큰 공을 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계속 그의 직책을 해임하고 있으며 이는 시진핑이 왕샤오홍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공 내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공안부 특수국과 다른 공안부 내부의 특수국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왕샤오홍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그는 시진핑을 끌어내리거나 제거할 수 있는 인물 중 하나라는 것이다. 천성적으로 의심이 많은 시진핑이 외부의 이런 추측과 소문을 조금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왕샤오홍을 상대로 3가지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오쩌둥이 당시 사용했던 벽을 파고드는 전술, 즉 경쟁사의 관련 기술 및 직원을 빼앗아가거나 훔쳐 수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위안비는 왕샤오홍이 친강과 리상푸의 뒤를 이어 제2의 순리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